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테리어에 대한 역사와 숨은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인테리어 연대기의 토커 우디니입니다. 오늘은 사계절 내내 우리가 사는 주거 공간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 바로 단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단열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이나 쾌적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단열에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의 시작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열, 한자로는 열의 이동을 막는다는 뜻인데요. 비유를 해볼까요? 집이 내복을 입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실내의 따뜻한 공기는 지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은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단열이 꽤 친숙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단열이라는 개념은 인류의 초기 거주 형태에서부터 이미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 옛날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건 단지 비나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단열 공간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신석기 시대부터는 흙, 집, 나무 등을 활용한 움막을 직접 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손으로 따뜻함을 지키겠다고 마음먹고 실행한 최초의 시도였을 겁니다. 농경사회 이후로는 진흙벽돌이나 목재를 활용한 집들이 생겨났고, 산업화 시대에는 석재나 이중창처럼 정밀하고 단열 기능이 강화된 전문 자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요즘은 패시브 하우스처럼 기밀, 단열, 환기까지 고려해 냉난방 효율이 뛰어난 고성능 주택도 많아졌죠. 이렇게 보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 공간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엔 어떤 방식으로 단열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단열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사막 한복판이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도 두꺼운 석회암 블록으로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사막의 특성에 맞게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주고 밤에는 내부의 온도를 지켜주는 효과가 있었죠. 또 로마 시대에는 중공 벽돌, 즉 내부가 비어있는 형태의 벽돌을 사용해서 벽체에 공기층을 만들었는데요. 이 공기층을 통해 단열뿐만 아니라 방음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의 성곽과 교회는 두꺼운 석재 벽으로 지어서 추위나 더위를 막는 동시에 외부의 공격까지 방어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또 추운 기후에 북유럽은 갈대와 진흙을 섞어 벽에 바르기도 했고, 러시아에선 페치카라는 거대한 벽난로 위에서 시사를 하거나 잠을 자는 등 생활과 난방을 통합한 구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독창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온돌인데요. 온돌은 부엌에서 불을 지피면 연기가 방 밑을 지나가면서 돌을 뜨겁게 데우고 그 열로 방 안을 데우는 구조입니다. 단열과 난방을 동시에 해결하는 아주 똑똑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국내의 흥미로운 단열 사례로는 신라시대 석굴암이 있습니다. 흔히 종교적 공간으로 알려져 있는 석굴암에는 사실 놀라운 단열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외벽과 내벽 사이에 공기층을 둔 이중 구조로 설계되어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열역학적 원리로 설계된 건축물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석굴암 내부에 있는 정교한 불상과 조각물의 훼손도 막을 수 있었죠. 말하자면 공기층이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 옛날에 이렇게 똑똑한 방법을 생각해내다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하지 않나요? 반면 아주 좋은 효율을 지녔지만 인간을 위협하는 단열 기술도 있었는데요. 20세기 중반 우리나라의 대표 난방 방식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연탄입니다. 연탄을 활용한 방식은 열 효율은 좋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매년 겨울이면 사고가 끊이질 않았죠. 지금은 대부분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런 사고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열과 난방이 단순히 편의가 아닌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아시나요? 아기돼지 삼형제가 지푸라기, 나무, 벽돌로
각각 집을 지었지만 사나운 늑대가 나타나자 결국 살아남은 건 튼튼한 벽돌로 지은 막내 돼지의 집뿐이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준비성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동화로 흔히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단열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도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지푸라기와 나무는 바람이나 열기에 약하지만 벽돌은 튼튼하고 보온성도 뛰어나죠. 결국 아기 돼지들이 추위와 외부 위험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가장 단열이 잘 된 벽돌집 덕분 아니었을까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지푸라기, 나무, 벽돌 모두 단열재로 사용되었던 재료인데요. 단열재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시대의 기술력과 사회의 흐름에 따라 단열재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신의 물질이라고 불렸던 성면은 최초의 인공 단열재로 고온, 고압에 강하고 저렴해서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보일러, 파이프, 전기설비 등에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성면 분진이 폐암, 성면암 등의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전 세계적으로 퇴출되었습니다. 이후 성면을 대체할 단열재로 유리섬유, 미네랄 울 같은 섬유형 단열재가 등장했는데요. 고온에 강하고 성능은 우수하지만 미세 입자로 인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또 플라스틱 기반의 폴리스티렌 폼이 등장하여 다시 한번 단열재의 혁신을 일으키는 듯 하였으나 가볍고 단가가 낮다는 장점에 비해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기술 발전으로 에어로젤, 진공 단열 패널 같은 고성능 단열재가 개발되어 우주 탐사 정비부터 고단열 주택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어로젤은 나사에서 우주선 단열재로 사용된 사례가 있죠. 또 최근에는 스트로베일, 천연 펠트, 대나무 등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지속 가능한 단열재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열이 잘 되어 있으면 실내 온도를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환경도 훨씬 쾌적해집니다. 단열이 부족하면 외벽과 실내의 온도 차이로 열교가 생기고 해당 부위에 물방울이 맺히면서 결로가 생깁니다. 그럼 곰팡이가 생기고 실내 공기질도 나빠져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단열 제품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이중창은 유리 사이에 공기층 또는 가스를 넣어 단열 효과를 강화하는데요. 로이 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특수한 은 코팅막이 있어 햇빛의 열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제품으로 열 전도율을 낮춰 에너지 절약에 매우 효율적인 단열 유리입니다. 일반 유리보다 열 관리율이 우수해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건물이나 주택에 자주 사용되죠. 또 시스템 창호는 일반 창호보다 고성능의 창호로 단열, 기밀, 방음 성능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독일 시스템 창호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분류되어 고급 아파트나 하이엔드 주거 공간에 많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보드 제품은 얇지만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 디자인 효과까지 있어 마감재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열은 이제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만 있는 줄 알았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창호, 유리 등 각종 단열재에도 적용되며 각 제품의 스티커 형태의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2001년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를 최초로 시행하면서 공공기관 건축물에서 점차 민간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까지 확대되는 추세고요. 또 2025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정부에서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의 단열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설비를 교체하는 등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 공간의 쾌적함을 유지하는 핵심 기능인 단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기술 발전은 언제나 더 나은 삶을 지향하고 있고 그 중심엔 공간의 질적 향상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단열은 단순히 추위를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온도를 지켜내기 위한 장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단열과 관련된 우딘하우스의 다양한 제품들은 공식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담 및 시공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집도 우딘으로 하세요. 안녕.